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사실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혀끝에 맴도는 그 대답이 당신을 같은 결말로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당신은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진실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이 운명이라 부르는 그 사랑은 당신의 예습보다, 당신의 논리보다, 당신의 미소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 존재의 지하 깊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성은 통하지 않고 가면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요. 당신 안에는 하나의 진동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 그 진동은 당신이 살아내야 할 경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진동은 빛의 영역이 아닌 무의식의 땅에서 형성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깊은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을 지배하고 당신이 부정하는 것이 당신을 대신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법칙의 가장 정교한 전달자입니다. 당신은 눈빛으로, 제스처로, 완벽한 대화로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화학 반응이라고, 혹은 조건의 목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말보다 먼저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클릭, 익숙함 같은 느낌, 마치 예전에 이미 너를 알았던 것 같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진동을 인식합니다. 밤의 동물처럼 정교하게 패턴을 감지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 위에 보이지 않는 나침반을 대고 속삭입니다. 여기야. 이 길이야. 그래서 당신은 언제나 비슷한 사람을 다른 얼굴로 만납니다. 그래서 무대는 바뀌어도 고통은 대사를 외운 듯 정확히 반복됩니다. 당신은 그걸 불운이라 부르고 업보라 부르고 저주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진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일 뿐. 거울이 당신이 아직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얼굴을 비추고 있을 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냉철하게, 메스를 쥔 의사의 손처럼 사랑의 첫 번째 선택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상처가 선택합니다. 당신의 버려짐이 선택합니다. 당신의 보여지고 싶은 갈망이 자석을 돌립니다. 당신의 잃을까 두려움이 집착의 나사를 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스러운 신념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조금씩 부서진 사랑들을 끌어당깁니다. 무섭죠? 좋아요. 그 두려움이 바로 올바른 방으로 이끄는 복도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그 방으로요. 사랑을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다이얼을 돌리고 주파수들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진동과 맞는 음악을 포착할 뿐이죠. 결핍의 진동을 가진 사람은 결핍의 드라마를 끌어당기고, 죄책감의 진동을 가진 사람은 연인의 얼굴을 한 재판관을 만나며, 통제의 진동을 가진 사람은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존재감, 존중, 진실의 진동을 가진 사람은 얕은 관계에겐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주파수를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다이얼을 돌리는 손이 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의식의 손이에요. 상징으로 쓰고, 꿈으로 말하고, 증상으로 표현하는 거대한 존재. 무의식은 당신의 새해 다짐 따윈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번엔 꼭 리스트도 읽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언어에만 반응합니다. 직면된 감정, 그리고 통합된 감정. 이제 두 번째 잔혹한 질문이 옵니다. 당신 안에 어떤
보지 못한 이야기가 당신의 사랑들을 대신 선택하고 있나요? 당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오래된 동굴 속에 손전등을 켜듯이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누가 당신에게 애정의 대가를 가르쳤나요? 누가 사랑과 불안을 혼동하도록 훈련시켰나요? 누가 돌봄에는 빚이 따라온다고 보여줬나요? 누가 존재는 상이고 버려짐은 규칙이다라고 믿게 했나요? 무의식은 이 인상들을 조용한 계약서로 보관합니다. 그 계약들이 자석이 되고, 자석이 만남이 되고, 만남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운명이 됩니다. 당신이 깨어나지 않는 한. 하지만 들어요.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부름이에요. 사랑이 아플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봐. 아직 피가 나고 있어. 여기 봐. 내가 너 자신을 잃었어. 여기 봐. 내가 아직 덜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덜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당신 혼자서는 직면할 수 없는 것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어떤 이는 촛불을 켜듯 부드럽게 오고, 어떤 이는 폭풍처럼 와서 지붕을 날리고 벽을 무너뜨리고 집을 흔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바닥에 선 그 순간 깨닫게 되죠. 무너진 것은 당신을 가두고 있던 것이었다는 걸. 내가 왜 이렇게 진동하고 있을까? 그 순간 힘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무의식이 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삶의 색깔이 바뀝니다. 진동은 머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쓰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깊게 숨쉬며 예전엔 사랑받기 위해 애원하던 자리에 이제는 경계를 세우며 게임을 거부하고 진실로 협상하는 침묵 속에서 존재 자체를 미안해하지 않는 눈물 속에서 가장 오래된 반복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내는 아니요 속에서 진동은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모든 미세한 선택이 당신의 에너지를 조정합니다. 너무 들이대 보일까봐 늦게 답장할 때 당신은 부족함을 진동합니다. 혼자 남을까 두려워 적은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기 버림을 진동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밀 때 당신은 투명인간의 진동을 냅니다. 아직 당신의 아픔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당신은 무력함을 진동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그 조용한 지휘자 애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조정하고 같은 진동의 경험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나 반대도 진리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자신을 선택할 때 진동은 상승합니다. 분노 없이 경계를 말할 때 진동은 정밀해집니다. 몸과 수면, 리듬을 돌볼 때 진동은 뿌리를 내립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말할 때 진동은 밀도를 얻습니다. 그렇게 약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 사랑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울입니다. 타인이 당신 안에서 일으키는 모든 감정의 황홀, 두려움, 질투, 침묵, 평화, 애은 당신 안에 어떤 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방은 밝게 빛나고 어떤 방은 수년째 잠겨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는 고해상도의 거울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 역시 고해상도의 거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초대는 같습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가 보라.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찾고 싶었던 약속에 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여전히 바깥에서 찾는 한 무의식은 계속 같은 문으로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이름만 바꾼 채로 당신이 마침내 그 문을 자신의 손으로 열 때까지. 지금 당신은 갈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은 과거로 달려가 옛 이야기를 구원하고 싶어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로 달려가 황금빛 잉크로 새 이야기를 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둘 다 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길은 시간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그것이 무의식이 이해하는 진동입니다. 자신의 두 발로 자신에게 단단히 서서 나는 여기 있다 고 말할 때 그제야 무언가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당신의 불안을 화폐처럼 사용하던 사람들은 접근권을 잃습니다. 당신의 자존을 희생시키던 초대들은 빛을 잃습니다. 두려움으로 당신을 묶던 신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신을 찾는 것임을, 관계는 족쇄가 아니라 다리임을, 영혼은 빚이 아니라 만남임을. 사이클을 끝내는 문장. 내가 사랑이라 불렀던 것은 내가 주지 못한 위로를 찾는 몸부림이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문을 엽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그 부족했던 품을 건넬 때, 늘 타인에게 맡겼던 존중을 스스로에게 줄 때, 늘 바라기만 했던 진실을 자신에게 말할 때 라디오 다이얼이 돌아갑니다. 주파수가 바뀝니다. 음악이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지우던 낮은 볼륨의 관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선택은 진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성은 무의식과 싸우지 않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눕니다. 머리는 심장을 방해하지 않고 심장은 머리를 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용한 합의가 생깁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진동이 이제 당신의 관계를 결정하는 손을 이끕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진동을 바꾸죠? 미신도, 쉬운 공식도, 헛된 약속도 없습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몸에 새기세요. 키캡1 공허를 비극화하지 마세요. 공허는 진동이 재조정되는 틈입니다. 그걸 채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조급함을 반복합니다. 그 틈 안에서 숨 쉬세요. 함께 걸으세요. 당신의 심장이 관객 없이도 뛸 수 있게 하세요. 키캡2 가볍지만 단단한 경계를 연습하세요. 경계는 벽이 아니라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가 없으면 모든 바다는 홍수가 됩니다. 이건 아니야. 스스로를 사랑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세요. 무의식은 이 언어를 압니다. 키캡3 당신을 땅에 붙이는 의식을 선택하세요. 진실한 잠, 당신을 지탱하는 음식, 화면 없는 침묵, 몸의 움직임, 이 단순한 것들이 천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당신의 에너지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키캡4 오래된 아니요를 존중하세요.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죄책감의 주파수를 해제하고 시계를 재촉하지 않는 사랑의 공간을 엽니다. 키캡5 진실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설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납니다. 당신의 진실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키캡6 그림자와의 사적인 의식을 가지세요. 잃을까 두려운 것, 말하기 부끄러운 것, 가지고 싶지 않다고 가장하는 것들을 필터 없이 적으세요. 큰 소리로 읽고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당신은 이제 보게 하기 위해 자신을 망치던 무의식에게 이제 괜찮아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키캡 7. 반쪽짜리 사랑을 조심하세요. 새벽에만 존재하는 애정, 내리지 않는 약속, 당신을 작게 만드는 대화들, 그 반쪽들에 보이지 않는 대가는 당신의 진동이 조금씩 침식되는 것입니다. 침식은 결국 폭풍을 부릅니다. 키캡 8. 당신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축하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요. 인생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응답합니다. 몇 달 동안 이것을 살아내면 거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너지, 싱크로니서티즈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화 속 로맨틱한 우연이 아니라 진짜 현실의 시너지들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맞는 초대들, 당신의 경계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을 위협하지 않고 품어주는 침묵들,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더 깊게 만드는 멈춤들. 그리고 때때로, 그래요, 하나의 만남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자도, 운명적인 인물도, 드디어 나를 채워줄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두 개의 온전한 존재의 만남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과거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전히 온전한 두 사람. 그때 진동이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 결핍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며, 환상도 아닙니다. 그건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단순하지만 얕지 않고, 깊지만 무겁지 않으며, 살아있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로 달력 속에 만남이 없더라도, 그래도 만남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만남. 왜냐하면 가장 큰 기적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왔을 때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조용히 침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침묵은 영혼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원망 없이. 그 모든 것은 길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보세요. 집착 없이.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용기 있게. 그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무의식이 먼저 선택합니다. 이성은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탱하는 것은 항상 당신의 몫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한다는 것은 구걸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리려 할 때도 나는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사이클을 끝내는 질문. 당신은 앞으로도 상처에 의해 선택되길 원하나요? 아니면 존재로서 선택받기 시작하길 원하나요? 서두르지 말고 그 질문이 당신 안에서 진동을 새롭게 하도록 두세요. 아마 이런 충동이 생길 겁니다. 집을 정리하고 싶다든지, 물을 마시고 싶다든지, 일찍 자고 싶다든지, 그동안 삼켰던 아니요를 꺼내고 싶다든지. 작은 일들이죠. 알아요.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한 의식들로 무의식은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신뢰할 때 그는 적이 아니라 동맹이 됩니다. 그가 동맹이 될 때 사랑은 더 이상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두려움보다 오래된 무언가가 태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어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이전에는 운명의 장난처럼 보이던 일들이 운명의 협력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하는 초대는 아닙니다. 구독하세요. 충동으로도 단순한 호감으로도 말고요.
당신의 영혼과 맺는 비밀스러운 약속으로서. 이 채널에서 우리는 세상이 열어주지 않는 문을 엽니다. 대부분이 외면하는 거울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열쇠를 건넬 때까지 그와 대화합니다. 종을 누르세요. 당신의 내면 신전에서 촛불을 켜듯이요. 다음 영상에서 나는 보여드릴 겁니다. 무의식이 어떤 말보다 먼저 알아보는 조용한 의식을, 그것이 당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그 주파수가 당신의 만남을 바꿉니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듣는 동안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떨린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공명, 레저넌스입니다. 나는 당신을 한쪽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